우리 엄마는 안 그래 때문에 파혼합니다.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하는데 시어머님과 부딪힐 일이 많아 제대로 대화했을 때 느꼈어요. 상식 개념이 정말 없으시구나. 말씀은 정말 오지게 많으세요. 2시간 같이 있었나? 정말 수만 번 편히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말씀하세요. 내 대답 따위는 중요치 않아요. 그냥 자기 이야기만 쫓기는 사람처럼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말씀 중간중간 기분 나쁘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은 위가 약해서 아침은 꼭 먹여야 하는데 애가 속쓰리니까 사과 귤 같은 건 아침에 먹이지 말아라. 우리 예비 며느리 집은 잘 사니까 우리 아들은 좋겠네. 우리가 1억에 줄게 5억짜리 아파트 들어가. 대출 받으면 되지. 그 큰 돈 대출이 웬 말인고 했더니 나중에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나머지 어느 정도는 우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는 것 같은 말씀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도 1억 부심 부리시길래 우린 혼수에 제 명의 땅이 조금 있다 말씀드리니 방긋 웃으시네요. 그러시면서 근데 5억짜리 집도 우리 집 근처로 했으면 좋겠다. 방끝? 남자친구한테 명품 신발 사준 적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아깝다고 안 신길래 왜 안 신고 묵혀놔 어여 신어 하니까 그걸 멀리서 듣고 어머님이 그래 얼른 신어야지 방순이가 또 사주지. 하시는데 무슨 주제 나올 때마다 저 이야기 하시는데 듣기 싫어 죽겠어요. 한 번씩 마주치는 예비 시누이는 백치미 마냥 생각 없이 말 툭툭 뱉어 사람 신경 긁어 짜증나게 하더니 상견례 때 우리 오빠한테 건방 떠는 거 보고 없는 정마저 사라졌어요. 제일 화나는 건 참다 남자친구한테 말하면 에이 설마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런 생각 하셨겠어? 에이 자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우리 엄마는 안 그래. 이럽니다. 우리 여자들이 바보입니까? 은근 긁고 은근 돌려 말하고 은근 눈치 주는 거 느껴지는데 중간에서 알아서 중재 좀 하라고 말해도 안 들어 처먹네요. 결혼 3달 남았고 4개월 참고 말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연애는 둘이 하는 건데 결혼은 집안이 하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렵니다. 제가 맞는 거겠죠? 아, 생각하면 할수록 화나네요. 진짜 세상 제일 짜증나는 우리 엄마는 안 그래. 뭘 안 그래? 댓글입니다. 3개월 남았는데 뭐하고 있어요? 파혼하고 글 쓰세요. 니네 엄마는 안 그러는데 내 시엄마 될 뻔한 사람은 그래 라고 말하셨어야죠. 시모들을 보면 며느리들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자기 순한 아들 등골 빼먹는 여우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며느리를 갈구고 자기 아들 잘 떠받치라고 세뇌교육하고 조금 억세다 싶으면 난리치고 즉 아들은 결혼시켜도 자기 영역 안에 두고 절대 놔주지 않는 거죠. 며느리에게 보내는 적대의식을 아들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마녀인 줄은 모르죠. 이건 문화유전인 것 같고 본능에 가까워요. 아예 결혼을 않던지 멀리 떨어져서 거의 못 오게 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제 남편도 신혼 초 우리 엄마는 현명하고 지혜로워.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이러길래 녹음해서 들려줬어요. 녹취록 안에 자기 엄마는 세상 꼰대. 마지막 한마디 날렸죠. 여기 나온 네 엄마의 주옥같은 말 중에 단 하나라도 장모님이 너한테 하디? 연애 8년 했는데 연애 중 시어머니가 노총각 아들 여친 궁금해 보자고 닥달을 해서 만났는데 처음 보는 자리에서 완전 노매너여서 그 자리에선 예의 지키고 5년 안 봤어요. 남친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 가느라 5년 후 얼굴 본 거지 결혼 전까지 쭉 대쪽같이 안 봤죠. 내가 대쪽 같은 성격이라 시어머니 본성 숨기다 결혼하자마자 또 덜 변해서 나한테 꼰대짓하길래 아예 녹음해서 남편 들려줬더니 완전 패닉이더만요. 지 엄마가 세상 착하고 현명한 줄 알았다가 뭔가 배신당한 얼굴로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며느리 까고 아들 없는 데서 빈정거린답디까? 녹음 덕분에 남편이 시어머니 이제 불신해요. 현명한 시엄마라면 아들이랑 멀어질 짓을 애초에 안 합니다. 추가 글입니다. 분노의 푸념글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과 4개월의 시간 동안 자주 뵙는 건 아니었지만 뵐 때마다 사람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디 브랜드 빵을 사가면 방순이 덕에 우리가 이런 걸 먹어보고 좋구나. 이런 건 처음 먹어보는데 방순이 덕에 자주 먹겠어. 애플망고를 사가면 방순이 덕에 이 날씨에 이런 걸 먹어보네. 우리 딸이 좋아하는데. 넉넉히 사서 가도 식사 후 후식으로 내놓질 않으시네요. 지금 생각하니 진짜 웃기네요. 소고기를 사가면 백화점에서 샀어? 백화점 소고기를 방순이 덕에 먹어보는구나. 등등 남의 집 놀러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부모님 가르침도 있었고 시부모님 되실 분이니 자그마한 거라도 챙겨서 찾아배웠어요. 그런데 점점 부담스럽고 불편해지더라고요. 금액이 아닌 마음이요. 뭔가를 해드리면 고마운 마음보다 다음에는 어떤 걸 주려나 어떤 걸 가지고 올까나 이런 게 눈에 보였거든요.
어제 남자친구한테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안 그래가 사람 얼마나 섭섭하고 4개월 동안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몇 번 말했는데도 네 행동이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니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는지 오구 삐졌어요? 내가 잘 말해볼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우리 엄마 정도면 좋은 사람 아니야? 결혼할 때 되니 예민해진 것 같아. 원래 우리 방순이 안 그랬는데. 라는 말에 얘는 정말 완벽한 내 편이 안 되겠구나 싶어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짜증, 서러움, 억울함이 북받쳐서 정말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말귀를 이렇게나 못 알아들어 처먹으면 짐승이지. 내가 짐승하고 결혼할 뻔했네. 우리 둘이 평생 연애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좋아서 결혼하려 했는데 이젠 너가 저주스럽다. 평생 내 편 해주는 동반자일 줄 알았는데 넌 결혼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 평생 엄마하고 살아. 우리 집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눈에 보일 정도로 바래는 니네 엄마 진짜 짜증나고 짜증날 정도로 우리 집 사업에 관심 가지는 네 아빠도 싫어. 그래, 네 엄마는 안 그래. 근데 내 시엄마 될 사람은 진상이야. 그냥 진상도 아니고 개진상이라고.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어떤 건지 알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야. 우리 엄마 아니고 네 엄마야. 네 엄마면 네가 케어해야지. 며느리는 결혼하면 시엄마 눈치 보고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사람 불편하게 해도 이해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난 입이 있어도 할 말 다 못하는 입장인 거 알면서 내 속이 오죽 답답했겠니? 나 귀하게 자랐어. 입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것까지 좋은 것만 주입되고 살았어. 그런데 내가 왜 교양도 없는 아줌마 때문에 4개월 동안 스트레스니? 니네 엄마 이틀에 한 번꼴로 카톡 오는 거 내가 싫다고 말했는데도 너 뭐라 했어?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그딴 말이나 씨부리고 약간이나마 기대했지만 역시나네. 난 너한테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미안하다. 그냥 네 입맛에 맞는 여자 만나 잘 살아 라고 악에 붙여 절규하듯 소리 지르고 집에 가려 하니 어딜 가냐면서 이렇게 끝이냐고 이렇게 일방적인 게 어딨냐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이제 못 그러게 하겠다고 핸드폰도 그냥 차단하라 그러길래 그럼 진작 그랬어야지 라고 했는데 놓아주질 않길래 친오빠한테 울면서 전화하니 20분 만에 날라와서 이유도 묻지 않고 저 데리고 집에 와줬어요. 전화하며 문자며 카톡이며 SNS 메시지며 구구절절하게 계속 연락하길래 전부 차단했고 연차 쓰고 누워있다가 방금 부모님께 파혼 말씀드리고 추각을 올려요. 왜 진작 파혼 안 했냐면요. 이별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질 때 수많은 고민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2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사람하고 남이 된다는 결정이 저에겐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평생 연애만 할걸. 연애할 땐 세상 재밌고 유쾌하던 사람이 제 부모 일엔 우유부단이 될 줄이야. 새벽엔 정말 많이 울었는데 흔들리는 마음이 남자친구 어머님의 방순이 덕에 소리가 환청처럼 메아리쳐서 흔들리다가도 다시 다잡고 있어요. 파혼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과 관심이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 같지만 판님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내야죠.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 4개월 동안 미묘한 스트레스와 큰 스트레스가 반복돼서 입맛이 없어 살이 좀 빠졌는데 맘 추스리면 이제 마음껏 먹으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29, 남친은 27, 학교 후배예요. 후배여서 자꾸 밥 사줬던 게 버릇이 되기도 했고 저는 직장 가진 지 꽤 됐지만 남자친구는 이제 1년 되어서 보통 데이트 비용을 제가 내요. 저는 꽤 여유로운 편이라 솔직히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사귄 지는 500일 정도 됐어요. 원래는 깍듯이 누나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름을 불렀는데 갑자기 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좀 감정 표현이 적은 편이라 귀엽다는 말을 못 들어서 괜히 귀엽게 불러주는 게 좋더라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었대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죠. 회사가 오늘부터 재택근무라 노트북으로 업무를 봐야 하는데 갑자기 노트북이 안 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보통 제 집에 살다시피 해서 노트북 좀 빌린다고 하니 잠결에 알겠다고 말하길래 그냥 썼죠. 전에 제 노트북을 준 거라 지문이 등록돼 있어서 켰는데 밤새 게임을 했는지 노트북이 켜져 있더라고요. 카톡도 켜져 있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채팅방에 꽁이가 생일 선물 뭐 준댔음 이런 말이더라고요. 전 제가 준다는 거 피해서 주려고 물어보는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쎄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들어가 봤어요. 근데 채팅을 보니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오늘 꽁이랑 뭐함? 겁나 싸구려 먹음. 생일 선물 떠보니까 향수 줄 것 같음. 니값 개못함. 구슬려서 지갑이나 사달라 할까 고민 중임. 니 진짜 봉 제대로 잡음. 오늘 새벽 친구한테 저렇게 와 있더라고요. 왠지 요즘 찢어진 지갑을 들고 다녀서 안쓰러워서 사줄까 했는데 그것도 쇼인가 싶고 이제 취업해서 막 자리 잡는데 무슨 돈이 있을까 싶어 냈던 데이트 비용이 쟤한텐 소위 말하는 꽁이었다니 어이가 없네요. 제가 너무 넘겨짚은 걸까봐 아직 이 얘기에 대해 말도 못하고 어이없고 짜증나서 일 핑계대고 신경 쓰인다고 나가라 했는데
지금 제 추측이 맞죠? 카톡 좀 더 볼걸. 본가 가지고 오는 길에 노트북이 꺼져서 이제 못 들어가고 이 와중에 얘는 누나 내 노트북 켰어? 이러고 있네요. 아, 어떻게 하면 엿먹일 수 있죠? 진짜 꽁짜 꽁 맞겠죠? 전 제가 좀 무뚝뚝하니까 꽁에 있다고 꽁일 줄 알았는데 니값이라니. 니값을 못한다니. 댓글입니다. 100% 꽁은 공짜예요. 어쩌다 그런 방울뱀에 걸리셨는지. 능력도 있으신 분 같은데 차라리 완전 어리고 잘생긴 연하 만나세요. 생일 때 아무것도 주지 말고 니값 못해서 미안해 하고 다다다 말해버리세요. 겁나 비싼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거 먹다가 짝퉁 지갑 케이스에 싸구려 지갑에 쪽지 써놓고 니값 못해 미안해를 전달해주면서 나 화장실 좀 하고 튀어버리세요. 밥 다 먹고 나가면 따라 나올 수 있으니 먹다 중간에 빛의 속도로 튀시길. 아니 무슨 한참 연하도 아니고 2살 연하의 남친도 일하는 직장인인데 데이트 비용을 왜 글쓴이가 다 내고 있어요. 그러니 남자 입장에선 봉잡았다 생각하겠지. 평상시엔 누나라고 부르기 싫은데 계산할 땐 철저히 동생이고 싶나 보네. 정 떨어진다. 제가 딱 님처럼 너그러운 여자로 살다가 님 나이 때쯤 정신 차리고 갈아탔어요. 지금은 딱 저처럼 서로 잘해주는 남자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잘 살고 있어요. 님이 바보 같았던 게 아니고 저놈이 악질이었던 거니까 자책 마시고 속 시원히 사이다 한잔 하시고 털어내세요. 세연해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요. 후기입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이제서야 들어와 보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분이 보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댓글들 보는데 꽁이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다 보니까 공짜가 많네요. 어제 신경 쓰여서 일 집중도 못하다가 밤늦게까지 본사 가서도 야근하고 새벽까지 이러니 저러니 싸우고 오늘도 일찍 시작해서 이제서야 마무리 지었어요. 어제 집에 있기도 싫어서 본가로 왔는데 오는 길에 비밀번호를 출입문 집 싹 다 바꿔서 걔가 못 들어왔는데요. 제가 일 집중 안 된다고 해서 나간 거라 밤에 왔나봐요. 어제 노트북 켰냐는 말 이후로 왜 집 비밀번호 바꿨냐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맞다. 노트북 켰냐는 말 이후로 카톡 연결 끊었더라고요. 노트북은 제가 일 때문에 계속 갖고 있어서 제 손에 있거든요. 일 끝내고 전화 걸었더니 대체 뭐야? 뭐가 화난 거야? 무슨 일이 있어? 라데요. 일단 꽁이 뜻이 대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 딱히 뜻이 없대요. 그래서 진짜? 내가 줄 수 있는 기회가 여기까지인데 사실대로 말 안 할 거니? 라고 했더니 꽁아, 혹시 봤어? 이러길래 너무 화나서 꽁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화냈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 방순아 이러면서 공상을 떨더라고요. 솔직하게 방구랑한 카톡 봤는데 아주 나를 물주로 생각하더라 라고 말하니 어디부터 어디까지 봤는데? 라고 하는데 진짜 더 들을 것도 없다 싶었어요. 방구도 학교 후배이긴 한데 진짜 안면만 있는 사이예요.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던 사이. 그래도 수소문하면 연락처 정도는 얻을 수 있으니 걔한테 뜻을 물어보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누나가 꽁에 있어서 꽁이라고 부른 거야. 아 그래? 그럼 네 값은 뭔 말이야? 누나 직장이 좀 괜찮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고. 라고 변명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거짓말할 거면 끊으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공짜로 뭐 사줘서 꽁이 맞대요. 근데 그게 지가 지은 별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자꾸 뭐 사주니까 지은 건데 듣다 보니 귀여워서 저를 그렇게 부른 거래요. 누구 입에서 나왔든 그 별명이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방법을 말해주셨던데 이미 헤어진 후여서 뭘 하진 못하네요. 그냥 듣고 헤어졌어요. 처음엔 막 잡다가 제가 네가 무슨 염치로 날 잡냐? 뭘 어떻게 사과해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 했더니 포기하더라고요. 이미 제 집에 제가 준 태블릿, 옷 등 많은 게 있지만 줄 생각은 없어요. 걔도 그럼 자기 물건 가지러 갈 테니 온다길래 집에 있는 거 다 버릴 거니까 오지 말라고 했고 처음엔 화내다가 여기에 니께 어딨냐고 하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봤자 속옷이랑 양말일 텐데 지도 쪽팔린가 보죠. 애초에 못 만들어 온 이유가 필요한 건 내 카드로 샀던 거니 노트북이랑 태블릿은 제가 이직하면서 회사에서 준 게 있어서 남는 거 줬던 거였어요. 걔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일을 해서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하대서 줬던 건데 뭐 결국엔 다 제 손으로 돌아왔네요. 제가 준 것 중 걔가 챙긴 건 에어팟밖에 없어요. 아깝긴 하지만 그냥 적선한 셈 치려고요. 그렇게 헤어졌어요. 전 감정 처리가 좀 빠른 편이라 완전히 괜찮진 않지만 일상에 무리가 가진 않아요. 오히려 조금 역겹기도 하고 그냥 배운 셈 치고 넘어가려고요. 지금까지 남자친구들에 비해 짧게 사귄 편이라 다행이란 생각도 들어요. 주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이런 글이 유행이라면서 본인 일이 아니라고 주변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꽁 취급받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친구들한테도 전 남자친구들한테도 사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왔던 거라 당연했고 그걸 욕하고 싶진 않아요.
더 여유로운 쪽이 베푸는 거라고 배워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걸 거짓말 칠 이유는 없어요. 네이트판 자체도 10년도 더 전에 들어온 게 끝이고 글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워낙 주작이 많아서 의심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이게 끝입니다. 그렇게 사이다로 헤어지지도 않았지만 전 겁이 많아서 제대로 복수하면 누가 저를 해할까봐 그 누구에게도 복수해본 적이 없어요. 많은 관심 감사하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빵명 실화냐? 새로 만들어서 그래.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앞으로는 여기다 올릴 거니까 잊지 말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누른 거 맞지? 진짜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